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은근하게 온기가 퍼지면서 코스피는 어느새 2600선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부채한도 이슈 협상이 안 되면 국가 망한다라고 공포감이 있었던 게 며칠 전, 얼마 전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 해소도 된 측면이 있지만 그를 차치하고 나서 보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상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또 급등을 하면서 그 상승장까지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코스피 1% 넘게 올랐죠.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1, 2% 기본으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아주 이제 시장은 도도한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과연 언제 이게 꺾이게 될까라는 불안감은 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속성이 그렇죠. 시장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우리는 어디까지 오르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고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지금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이달의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세요, 두 분?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오 한 말씀. 조금 편안한 매매, 그리고 좀 편안하게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매매를 해도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종목군, 이런 산업군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조금 파워풀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위원께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테마를 먼저 선점하는 매매, 그리고 또 종목을 먼저 선점하는 매매, 이런 매매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매들을 본 방송을 통해서 또 종목과 테마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 이 시간 이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의 강세 움직임, 그 흐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고스란히 이어서 받으셔야 되는데 비전 전략 어떻게 세우면 다음 주에 이 흐름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번에 미국의 일자리 수가 더욱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려했던 경기에 대한 침체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환되면서 성장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올해 2023년 주 포인트는 고성장을 보이는 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 포인트를 잡으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에스테틱 분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테틱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년 10에서 20% 정도에 대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면 되죠. 특히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다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약간은 희비는 엇갈리지만 대장주들에 대한 그 성장 동력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크게 잡으면 침습과 비침습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침습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사를 그 피부에 직접 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비침습은 일명 레이저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종목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3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28,850원을 찍으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오전 9시 25분에 장중에 방송을 하는 럭키세븐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전고점 돌파가 나타나면서 이번에 성장에 대한 동력을 잘 보여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 주요 제품에 대한 것은 장비 판매보다 카트리지 교환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영업 이익률, OP 마진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리쥬란 힐러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주요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파마 리서치 단독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로열티 판매에 대한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번 주 이제 전일이죠. 금요일 날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인 13만 1,000원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감안한다면 그 동안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매수까지 좀 더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올이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이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는 니즈를 그 로열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따라서 동사는 전전일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잠깐 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비올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지속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테틱 부분은 전체 포트에서 10% 정도를 보유를 하시면서 바이앤홀딩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화장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 부분에 대한 것도 비중을 한 10% 정도를 권유를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는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근래 K 엔터 한마디로 블랙핑크를 필두로 해가지고 걸그룹들에 대한 약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 과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걸그룹의 팬들이 90%가 남성 팬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여성 팬들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 친구들에 대한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색조 화장 이런 거에 대한 패션 화장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색조 화장품에 대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K-엔터부터 화장품까지 연결고리를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클리오라든지 아이 패밀리 SC 이거에 대한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보다는 북미, 일본 이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벽을 잠깐 막혀 있었던 것을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클리오에 대한 색조 화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 패밀리 SC라고 하는 종목의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간에서 잠깐 쉬는 구간의 흐름을 조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에스테틱이랑 화장품 둘 다 이제 미용 관련인데 이쪽에 네.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쪽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그렇죠. 아이디어 분석을 네. 철저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로봇 관련된 것은 특히 이제 기업들, 제조업 기반에 대한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조업들의 그 수익성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약간 노동 그 고용비에 대한 감소가 가장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증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쪽 로봇 섹터에 대한 성장 동력의 10% 정도 투자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협동 로봇 그리고 뭐 가정용 로봇, 산업용 로봇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로봇 섹터가 AI와 연결고리를 받으면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LG, 그 현대차 그룹 등등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현재부터 성장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다라는데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 다들 짝을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상승을 한 포인트들이 산업용이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냐 협동 로봇이냐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시장 분석 안에서 흐름에 대한 것을 잘 타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P 시스템즈랑 뉴로메카가 있는데 지금 대장에 대한 자리를 보여줬던 T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상승 흐름 뒤를 이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다음 주 비전 전략 3가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 에스테틱과 화장품 그리고 로봇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도 이제 3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안 겹치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안 겹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정말 살뜰하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정말 많은 힌트들이 방출 예정입니다. 풀어주세요. 네,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상원을 통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력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이 추가 긴축을 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모습도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이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난 4분기 단위 노동 비용을 보신다라면 직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또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또 노동 비용이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라면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연설에 나선 위원들도 6월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패드워치 또한 6월 금리 전망을 동결로 두고 있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엔비디아가 AI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을 보고 뭐 이제 상승이다 혹은 뭐 이제 시작이다 과열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주식 시장은 어디나 예측일 뿐이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를 소개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3가지 섹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뭐 탄소포집 관련주 한 10%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10%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20%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탄소포집 쪽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비중은 10%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가스전에서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저장하는 이러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6월 1일에 실시를 한다라고 밝혔었죠. 그러면서 사업 규모가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그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를 보면 2023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오는 10월부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러한 5년간 9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연합으로의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수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는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10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또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영향권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탄소 중립은 앞으로 국가나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이러한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부에서 또 규제 완화라든지 또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탄소 중립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대표적인 종목을 두 종목을 보자면요. 관련주로 정부의 탄소 포집 저장의 실증 사업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 클라우드 에어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이나 저녁 여의도 클래스를 통해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당일 매수하면서 당일의 목표가를 도달했던 상당히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거는 잠시 후에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한 종목을 더 보시자면은 또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 친환경 토탈 솔루션 업체이고 탄소 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바로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는 3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그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분석 충분히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DDR5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에 인텔의 행사가 열렸는데요. 뭐냐면 인텔 비전 2023에서 인텔은 그 서울에 첨단 데이터 개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DDR5와 같은 데이터 센터 메모리에 관한 인증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인텔의 연구소 설립에 따라서 D램 반도체 대표사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협력이 당연히 원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대용량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시설인데 적게는 수백 대, 많게는 수만 대 정도 저장 서버를 내부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한 개 서버 안에 뭐 CPU나 GPU와 같은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로 구성이 되죠. 현재 뭐 AI나 클라우드 시장 성장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장성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나아가서 필연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 세계 CPU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업체가 바로 인텔이죠. 이러한 인텔이 차세대 D램인 DDR5를 처음으로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뭐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인데요. 이러한 1, 2위 기업들이 DDR5 시장 교화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고효율 저철력 측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이러한 메모리인 DDR5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고요. 관련주로 보신다라면 엑시콘과 대덕전자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은 다음 주에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중장기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20% 비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3월에 국내 자동차 생산이 6년 만에 4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올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자동차의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상당히 뭐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혁명의 출발점인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또 이러한 완성차 업체라든지 유관 기업들이 정말 손에 손잡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부품업계 유동성 확보라든지 미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그러한 지원이 14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서 9조 원 가까이 또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중은행을 통해서 뭐 굉장히 저리로 2,500억 원 정도를 운영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유관기관이라든지 완성차 업체에서 또 이렇게 한마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돌풍에 밀려서 현재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 섹터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관련주로는 평화산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화산업은 차량용 방진 부품이라든지 또 고신율 알루미늄 브라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또 이러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내장재 전문 업체로 미국 조지아주에 내장재 신규 공장을 설립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공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밀려올지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양적 긴축과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이 이어진다라면 시중 유동성이 정말 블랙홀처럼 더 빠른 속도로 시중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중소형 은행발 위기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또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고비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탄소 중립,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이렇게 다음 주 비전 전략 참 맛깔나는 여러 가지 반찬이 쫙 이제 차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식사하시는 방법은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식 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시네요. 예. 네. 혹시 그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5세예요. 어머나 세상에, 제 또래이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제가 포스코 DX랑 현대건설 갖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시간상 한 종목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포스코 DX로 한번 할게요. 포스코 DX,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4,050원에 50%예요. 14,050원에 네, 50%. 50%? 예. 네. 아이고,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한 달 전에 하셨을까요? 네, 그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포스코 DX 다시 한번 14,050원에 비중 50%면은 굉장히 많이 담으셨네요. 네. 우선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단기적으로 추가 슈팅 이후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한 상승 흐름은 이전에 있었던 포스코 그룹, 특히
포스코 퓨처엠에서 비롯된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이 포스코 그룹 안에 있는 수직 계열화에서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스코 DX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 3월 중하순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동반적으로 상승을 보인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비중이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DX 부분에서는 예전에 포스코 ICT라고 불렸던 그런 기업에서 한마디로 포스코 전반적인 수직 계열화 안에서 IT 쪽에 대한 담당과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까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 특히 외국인과 투신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이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 가격 이상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매력도를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동사에 대한 PER과 PBR은 상당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게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포스코 DX가 벌어들이는 수익,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주가는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이쪽 산업에 대한 것이 성장성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 고밸류 한마디로 고평가적인 측면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이게 뭐 1년까지를 잡아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2분기에서부터 한 달 반 거의 2달여간의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들이 조정을 받고 나서 엊그저께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2차 전지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까지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 해결되셨을까요? 네.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등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예,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포스코 DX 먼저 해봤습니다. 다음 분 이어서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성창투요. 대성창투,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05원에 비중 10%입니다. 3,905원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어머나 세상,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7월인가요? 작년,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오래 한량 기다리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이달의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대성창투를 매수하시고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보유를 하셨네요. 예, 예. 네, 대성창투는 뭐 어떻게 추격 매수하신 걸까요? 그렇죠. 예, 추가 매수도 했고요. 어떻게 방송에서 그때 그 영화 뭐더라? 한산 그 개봉 무렵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현재 몰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산 뭐 흥행 기대감으로 작년 7월에 또 예, 대성창투가 또 시장에서 테마주로 또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긴 예, 하죠. 예, 네, 예. 네, 그때 더 간다는 생각으로 아마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더 간다는 예. 내 생각으로 매수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 이렇게 뭐 굉장히 장기간 동안 물려있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예.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또 한 번씩 시세를 주는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아. 그 주봉을 먼저 보시면요.
중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주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2021년도에도 시세를 한 번 줬고요. 그리고 예, 예. 2022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한산에 대한 이러한 영화 기대감으로 또 예.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가 보신다라면 예, 예. 지금 매수한 자리가 지금 아마 이 7월 달 이 장대 양봉이 예, 예, 나오는 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다중 바닥을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자리 잡고 지금도 최근에 삼중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8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예.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종목 예.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을 기다린 만큼 1,8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시면서 지금 예. 단기적인 그 저항 라인을 보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예. 한 2,800원에서 3,000원 라인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세를 크게 주는 어떠한 이슈로든 이슈를 부각시켜서 시세를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시더라도 매수가까지도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그래요? 창투사들이 네. 그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 대성창투 1년 동안 정말 꿋꿋이 오랫동안 잘 기다리셨는데 1,800원 네. 지지라인 보시면서 좀 홀딩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근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유상증자 청약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6월 16일부터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데 유상증자를 그럼 받아야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청약일이 예. 이제 다가오는데 유상증자를 예, 받아야 주주회전 할까요? 유상증자를 하는데 예. 유상증자 예.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유상증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청약을 받는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렇게 예.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시면서 지금 추가적인 또 상승 흐름 노려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청약 금액이 1,639원인가 되던데. 1,635원 금액이 39원이요. 예. 39원. 1,639원이요. 예, 예. 네. 예. 그렇다면 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참-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예. 지금 현재가보다 좀 현저하게 좀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네. 이 유상증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받아도 예.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차피 주식 시장에서는 비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유상증자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받고 나서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300원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평단가. 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요것만 이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상증자를 받아서 평단가를 낮추는 즉 이제 추가 매수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긍정적으로도 좀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 이제 대성창투처럼 느리게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굳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장에서는 항상 그 시장 주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상증자 청약도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회 비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대성창투보전은 그 같은 비용으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상창투 체크해 봤고요.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미래컴퍼니 볼 텐데요. 미래컴퍼니 42,8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요 종목 또한 2달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33,100원 전일 종가입니다. 자, 요 종목 김도영 위원님 도와주세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에 대한 납품을 진행했던 그런 기업에서 로봇 산업으로 전환에 대한 것을 피력하면서 3월달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기업이죠. 지금 현재 42,800원 정도 수준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전환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끌어올렸던 그 로봇 산업에 대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로봇 섹터 애들에 대한 다 총체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 세부적이고 디테일화
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것이 이제 분류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래컴퍼니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 로봇 산업에 대한 진행을 보이면서 성장 동력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비중에 대한 것이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고 매수 단가가 4,280원 정도 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성장 산업으로 불리울 수 있는 로봇 섹터에 대한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올랐던 이전에 그 레벨업 되는 그 구간에서에 대한 시초가가 지금에 대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박스권 안에 대한 상단 부분 트라이까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중을 실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목표 가격을 39,000원에서 41,000원 사이에 대한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보다 이제 보유 의견으로 한 4만 원 위아래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컴퍼니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프로 매수가 15,800원 비중 20%로 수익 중인데 장기로 봐도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16,900원 전일 종가. 오, 평단가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소폭의 수익을 달성하고 계신데요. 이달의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욕심내도 될까요? 네, 뭐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법인에 투자를 한 이런 직접적인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비중도 뭐 20%면 가장 적절하고요. 또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 테마들 흐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편성해서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요. 15,8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시고 일단은 뭐 수익 중이라서 그대로 좀 추가적으로 홀딩을 해도 될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홀딩 전략 그대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20% 비중 적절하게 잘 들어가셨고 지금 지지 라인을 지금 본다라면 이 16,0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지켜준다라면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저항권을 본다라면 일단 2만 원 정도를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뭐 제가 장기로 좀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은 수익은 줄 때는 일부라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면서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홀딩 해보셔도 좋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끌고 가는 전략. 일단은 지금 수익 보고 계시니까 축하드리고요. 2만 원 1차 저항선 이때 일부 수익 실현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프로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에스코넥 보겠습니다. 1,942원에 비중이 4.23%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1,591원 전일 종가인데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기 김도영 위원님 네. 도와주세요. 우선 에스코넥이 삼성 SDI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납품 물량에 대한 것으로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나타났던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1,591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작년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재반등에 대한 재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여전히 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삼성 SDI를 필두로 한 셀 기업과 양극재 그리고 장비 업종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삼성 SDI와 업무 협력에 대한 것을 피력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이 안에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단기 평선이 20선이 60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것보다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이 구간 매수가 언저리에서 전량 현금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장기 평선인 120일 이평선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구간에서 매도 의견으로 에스코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단알 문의 주셨는데요. 6,200원에 3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8월 초 돈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매도를 고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달의 위원님, 이게 이제 늘 문제예요. 급전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돈이 급해서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블록체인 업체와 관련 이슈, 지갑에 대한 관련 이슈 이러한 것들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사실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이 7월까지, 8월까지 정말 수익을 주고 또 슈팅이 나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죄송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자면요. 정말 이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주고 수급도 강하게 들어온 반면에 지금은 장기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고 정말 끝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을 본다라고 해도 정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가를 6,200원이라고 잡아주셨는데 지금 6,000원 라인이 가장 강력한 저항으로 매물대다. 정말 시멘트 같은 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수급도 없고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7월 말까지 안고 간다라고 해서 기술적인 반등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000원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려면 굉장히 강한 수급이 혹은 거래량이 돈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5,000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당장 일단 이제 돈이 급하다라고 하시니까 5,000원 부근에 온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4,000원 라인을 지금 수급 없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마저 이탈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4,000원 지지라인 보시고 상단으로 5,000원 저항 라인 보시면서 현금 확보 전략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 5,000원 위아래 라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날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종목 ASR 게 하나 있네요. 인텔리안테크 매수일이 2월 27일이었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달의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달이죠. 머니왕에 잠깐 출연을 했었을 때 드린 종목인데 정말 정확하게 목표가 찍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는 정부의 신성장 4.0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주목받았던 섹터이고 최근에 유상증자 악재가 나온 다음에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일단은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 없이 지금 평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기상위성이라든지 관측위성 이러한 저궤도 위성에 필요한 안테나를 반복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통신 관련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추가 수익을 또 다시 한번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 추적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잠깐 나오셔서 2월에 주신 종목인데 목표까지 달성을 했군요.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주 공략주를 받아봐야 할 텐데 다음 주는 로봇인가요? 네. 다음 주 공략 포인트가 로봇에 대한 것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이렇게 로봇 춤 췄더니 몸치냐고 채팅창에 글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 종목으로는 수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네. SP 시스템즈를 아주 주목을 하시네요. SP 시스템스라고 하는 종목은 사실 로봇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과 코워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기아차 인도 공장에 대한 것과 울산 공장에 진행을 했을 때 동사에 대해서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레퍼런스가 짜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현대차 울산 2조 투자에 대한 것이 증설 효과에 동사에 대한 것이 강하게 어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저께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꽉 찬 양봉을 보여주면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사에 대한 성장 동력이 지금 현재부터 해서 60선에 대한 것을 계속 잘 지키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로봇사들과 그 대기업과에 대한 코워크, 코릴레이션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것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 종목 안에서에 대한 흐름까지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성장 포인트를 더욱더 잘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투자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 예정이고요. 다음 우리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신 종목은 코리아 FT. 이거 탄소 중립 관련 기업인가요? 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아, 자동차 부품이군요. 네. 예. 네,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고 또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연료 시스템 분야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카본 캐니스터와 같은 여러 가지 부품을 또 공급하고 또 국산화하는데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친환경 부품 기업인 동사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세계 최초로 동사가 카본 캐니스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미국과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했는데요. 국내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고 또 세계에서도 4위를 기록한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부품 개발이나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전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실적적인 면에서도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러한 기업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나 대응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거 깜빡할 뻔했어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요즘에 제가 5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던 게 럭키세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25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7개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140에서 150%를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 그리고 편안한 매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매매 그리고 확실한 수익으로 계좌를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럭키세븐 3조 포트. 제 방송에서 하시는데 요즘 또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 다음 우리 100일 만에 돌아온 이달해라고 위원님께서 주제를 잡아주셨네요. 공개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100일은 아니고 한 95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머니왕에 출연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더 많은 수익을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잠시 후에 지금 본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테마나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안 놀러 갈 수가 없겠네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